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루트 임팩트에서 일하기 싫은 자의 포지션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헤이그라운드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헤이그라운드에 계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네요. 이렇게 세 분을 또 힘들게 모셨는데 아까 이제 모두의 이제 박연경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세 분을 모시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하고 싶은 자, 누구는 일하고 있는 자, 일하기 싫은 자를 나눠서 모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자 저희가 나름의 선정한 이유를 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전통적인 어떤 커리어에 대한 접근을 좀 하고 계신 은주님, 그리고 세상에 없었던 뉴 미디어를 만들어내서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다은님, 그리고 일의 어떤 자아실현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구분하면서 또 새로운 방식의 커리어를 추구하고 계신 예진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까 좀 짧게 소개를 드렸지만 제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진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하고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김예지 AKA 커피로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다를 거 없이 요즘도 청소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운 타이틀이 하나 생겼는데요. 강연가라는 타이틀이 생겼어요. 책을 낸 이후로 강연을 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겨서 그런 새로운 변화를 요즘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었다는 되게 거창한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5만 명이 읽고 있는 시사 뉴스레터 서비스인 유닉을 창업한 빈다은이고요. 이제 딱 창업한 지 1년 차 창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창업한 지는 1년 차인데요.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한 6, 7개월 정도 됐고요. 최근에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7개월은 되게 살아남기? 어떻게든 이걸로 살아남아 보자 라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면 요새는 이제 투자 라운드를 좀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6명이 있는 이 조직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 황은주이고요. 대전시 유성구라고 하면 온천과 과학의 도시인데요. 카이스트와 국립중앙과학관 아시죠? 네, 제가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돼서요. 올 7월 1일이면 꼭 임기가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1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나, 잘했나 스스로 자평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정리한 브로셔랑 그리고 간단한 의정 공유회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 분의 좀 다른 점들도 있지만 좀 비슷한 점들, 같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뭔가 뭐 이런 세대를 나누는 걸 꼭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뭐 어떤 밀레니얼, 요즘은 또 Z 세대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 그래서 Z 세대는 처음 들어봐서 약간 졸라 힘든 세대, 이거 이렇게 나중에 방송 힘든 세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좀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수십 개의 어떤 일반적인 기업에 또 이력서도 근데 사실 수십 개의 기업의 일자리가 또 나오는 경우도 요새는 또 흔치 않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입사를 하시게 돼도 이제 부서 배치를 받고 또 힘들게 오리엔테이션하고 또 신입사원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과 세 분이 또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앞서 말씀드린 좀 널리 알려진 커리어라든가 좀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해 가는 것들, 혹은 조금은 이원화된 형태로 다르게 커리어를 구분해서 이어가시는 것들, 이런 형태로 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 분을 모셨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을까? Z 세대로서 Z 세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각자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됐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시다 다은님부터. 감사해요. 매끄러운 진행. 저는 이제 왜 창업을 선택했냐고 했는데 창업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미래의 내가 와서 너 사실 1년 후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했으면 그때 그렇게 대담하게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창업가라는 게 다이내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년 전에 그때는 창업을 결심했나를 좀 곱씹어 보면 제가 딱 그때 주어진 선택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선택지를 갈 건지 아닐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시기상. 이제 친구들은 다 뭐 대기업을 가건 로스쿨을 가건 시험 준비를 하건 다 떠났고 저는 이제 계속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에 대한 일이 되게 나한테 너무 큰 의미인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대학 가서도 막 1학년들이 절대 안 할 것 같은 취업 동아리도 진짜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막 미국에 제가 교환학생 가서도 친구들이 막 다 라스베가스 놀러 다닐 때 링크드인에 페이크 프로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페이스북 다니는 사람, 구글 다니는 사람 다 리치아웃해서 도대체 거기서 일하면 뭐 어떨까요? 왜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4, 5년 동안 많은 분들 만나고 물으면서 결론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제 주변에 되게 많은 분들이 남들이 좋다는 직업 하면서도 되게 불행하거나 심지어 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좀 미심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남들이 하도 뭐 개발자나 그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게 트렌드라고 해서 그런 것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하나의 툴킷이라서 내가 이걸로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직업을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런 찰나였는데 이제 저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한 킴이라고 지금 뒤에 같이 오셨는데요. 킴이 이제 저한테 하루는 미국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짜고짜 한국 뉴스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뭐 좋진 않지 막 이랬는데 댓글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이래요. 그래서 이상은 하지 막 4개월 동안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더니 어느 날은 이메일 주소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줬는데 지금의 뉴닉을 혹시 받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뉴닉과는 되게 다르지만 코어는 같은 뉴스레터를 저한테 막 보내줬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딱 받았을 때 이제 코어는 그거예요. 그 시사 이슈를 지금은 되게 맥락 정리도 안 돼 있고 한자어도 너무 많이 쓰여 있고 재미도 없고 이걸 읽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댓글을 달고 그런 거니까 쉽고 재밌게만 써보자고 해서 저한테 그거를 메일로 계속 보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받고 든 생각이 이거는 한국에 절대 없었던 솔루션이고 사람들이 되게 쉽게 나의 사적 삶만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사적 삶이 완성돼도 내가 사회에 계속 연결되고 기여하는 공적 삶이 완성되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가 저한테 처음으로 공적 삶을 완성시켜주는 서비스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보여줬을 때 이거 뭐 디자인도 좀 구리고 톤 앤 매너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저한테는 모험적인 결정이었지만, 이 프로덕트가 세상에 퍼졌을 때 바꿀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4개월 동안 저를 꼬시던 킴한테 가서 같이 해보자라고 말을 했고, 이제 그때가 저는 사실 창업이다, 뭐 이게 회사를 세우게 되고 너가 막 이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창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친구 잘 만났죠. 네. 다음은 그 과학과 기술의 도시 대전시 유성구 의원 황은주님은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로 지금 일을 하시게 됐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학교 때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되게 대책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행정학과 다니면 이제 보통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무원이 너무 그 법과 규정만 따지는 너무 수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힙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 별로 하기 싫었고, 그렇다고 영리 기업을 가는 거는 내가 왜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4학년 때가 이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였는데, 그때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물음을 던졌어요. 진짜 제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뭐 안정적인 저만의 자리를 찾는다 한들 제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때 같은 시기에 또 저희 아빠가 원래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그 기업이 좀 정권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 정권의 부패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이제 아버지가 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으면서, 안 그래도 공무원 하기 싫고 안 그래도 영리기업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예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제3의 길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비영리 기관들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질 때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던 게, 면접에서 사실 제가 들었던 말은 나이가 왜 이렇게 많냐. 그때 당시 이제 25이었는데,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와, 그리고 저 말고는 다들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니 해외 경험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방에서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 떨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사실은 실망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을 한다는 기관에서조차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나, 그런 좀 실망감이 많이 컸었고, 그래서 도대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말미에 친구들하고 동아리 만들어서 약간 대외 활동처럼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작당을 꾸리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 같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우리 지역에서 한번 실태 조사도 해보고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막 쫓아다녔어요. 뭐 시청이고 구청이고 뭐 이런 거 청년 실업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때 또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세상에 생각보다 좋은 정치인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전시 청년 기본 조례라는 거를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같이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풀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너무 그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정치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네. 네. 유명 강연가 예진님께서. 네. 제가 이야기들 이제 듣고 나니까 제 이야기는 좀 많이 짠한데요. 저는 일단 지금 청소일을 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남들과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품 스타일리스트라는 일을 했었고 근데 그게 재미있는데 저는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제 다른 회사를 옮겨야겠다라고 이제 여기저기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짠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그 순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영학과를 나왔고 일러스트레이터로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딱 나왔더니 아무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아무도 받아주진 않는데 나는 그림은 그리고 싶네. 근데 또 회사를 가려니까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사실 제가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회사랑 맞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프리랜서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을 때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먹고 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생계가 힘든 거예요. 어쨌든 알바라는 거는 최저시급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청소일이라는 거를 아셨고 이게 생계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러면 생계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너가 그림으로 자아 실현을 하면서 좀 분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엄마랑 청소일을 시작하고 그림은 또 네 개인 시간에 따로 그려라. 왜냐면 이게 시간을 그만큼 조절하기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네. 뭐 이렇게 들어보니 뭐 제가 이제 알바하면서 쏟는 시간보다 차라리 이 시간에 엄마랑 일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좀 더 포트폴리오를 빨리 많이 쌓아서 어떻게든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에 비해서는 어떻게 뭐 제가 뭐 많은 탐구를 하거나 뭐 많은 고민했다기보다 그냥 생계를 위해서 오로지 선택했던 일이었어요. 청소일은.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세 분이 좀 답변하시면서 좀 자주 쓰셨던 얘기를 좀 중간중간에 적어봤는데 뭔가 삶 속에서 길과 문제와 답을 찾아서 풀어가는 과정 뭐 약간 이런 표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각자가 밟고 있는 이 커리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름의 또 의미를 발견하고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예진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책에서도 말했듯이 청소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자아 실현을 합니다라고 말했듯이 저는 직업을 저희 사회에서는 제가 많이 느낀 게 직업 이꼴 나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뭐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고 이용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직업이란 건 자신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느 일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업 이꼴 나. 그러니까 직업이 저보다 큰 것보다는 나 안에 작게 포괄되어져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의미보다는 좀 더 이제 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업란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사측 사람인데 이게 회사원이 맞나? 그래서 막 사업가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해서 저도 직업이라는 직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어떻게든 이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나의 적성과 능력의 교차점의 어딘가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시던데 저한테 확실히 직업이라는 의미는 제가 창업가여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확실히 그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넓어요. 오히려 예진님께는 직업이 나의 일부지만 저한테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그냥 직업이 저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너무 힘들겠다, 막 말만 들어도 괴로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정말 사실 삶도 생각을 해보면 눈 뜨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하진 않잖아요. 다만 그냥 그 삶을 계속 죽음이 아닌 오늘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그 스파크가 있듯이 저한테 창업도 막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막 일하러 가야지 너무 신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운 순간도 많고 고민도 많고 머리도 아프지만 저는 확실히 이제 이 일이 저한테 주는 의미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없던 서비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저의 직업을 그냥 나의 삶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의원이라는 직책이 사실은 그냥 삶 그 자체 그리고 소명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계 수단으로 뭐 먹고 살려고 의원한다고 하면 네, 그건 적폐죠. 재밌으려고 그러신 네. 뭐 직업 정치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정치를 업으로 삼을 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지. 네, 정치로 먹고 살려는 생계를 해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자들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네, 공식적인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그 세 분께 참 그 직업이라는 의미가 그 주는 것들이 좀 각자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들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본인에게 주는 의미와 관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좀 나라는 이제 경계를 벗어난 외부에서 나와 교류하는 뭐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나의 시선 뭐 소위 말해서 네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간판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들 그런 이제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좀 각자 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다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뭐 보통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조선일보 같은 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약간 이해가 잘 직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부모님이 뭐 딸내미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말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가 삼성에서 복사를 하든 뭐 영업을 하든 그냥 삼성 다녀 하면 되는데 이게 뉴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뉴닉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분명히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외부의 시선을 사실 이런데
강연자로 모셔준 것만 해도 사실 외부의 시선이 진짜 좋아졌고 저는 지금은 엄청 감사한 입장인데요. 오히려 되게 힘들었을 때는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막 지금이랑 너무 다른 되게 촌스럽고 못난 프로덕트지만 친구들한테 막 보여줬을 때 그 수치심이 있어요. 이제 저랑 저 공동 창업자 두 분이랑 딱 앉아서 처음 프로덕트를 작년 9월쯤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냥 이메일 레터를 하나 만들고는 둘이서 이제 약속해 전 남친 빼고 다 보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자 100몇 명의 친구들한테 다 돌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우리가 할 건데 뭘 좀 고치면 좋겠는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유 야 너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왜 이런 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다이렉트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수치심에 관한 명상 맨날 찾아서 읽고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정말 100명의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80명은 아유 야 고생해라 뭐 이렇게 했던 프로덕트지만 지금은 5만 명의 사람들이 서비스 7개월 만에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참, 남들의 시선을 이겨내는 게 순간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남들이 다 된다고 했었으면은 오히려 조금 지금만큼 임팩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근데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야, 이거 괜찮은데 계속해봐 라는 걸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조그만한 성공을 거둬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한번 있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남들의 시선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단련의 과정을 거치신 것 같고 은주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주변의 어떤 이런 시선 그리고 이제 지지받는 환경인지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집도 있고 마이웨이를 간다고 하면 가는 그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민활동가로 일을 할 때는 어려웠던 게 이제 좀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계속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명예나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보통의 직장인 정도의 그런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시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살겠냐, 뭐 부모님 용돈은 드리겠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사실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당선이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의 내면은 똑같고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똑같은데 너무 어떤 대우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사실은 좀 한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한국 사회가 정말 간판에 죽고 못 사는 사회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은 이제 하도 극과 극을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좀 겁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뭐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결국에 제가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어떤 내면을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직책이 곧 저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잠깐 맡겨주신 권한이고 저는 그냥 네 저의 내면을 잘 지켜가고 싶어요. 네,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안 지켜드리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제가 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예진님은 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다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이제 청소 일을 한다는 건 시선에 내던지는 일을 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일단 저희 사회에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어머니 등등의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 편견 등이 있는데 저는 그 이미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하고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거를 경험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어디 가서 직업을 말할 때도 아, 저 무슨 일 하고요, 무슨 일 하고요, 무슨 일 하고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얻은 것도 많고 창피하지 않고 제가 떳떳한데도 반면에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될 때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 너무 그게 생소하고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직업도 아닌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선을 버텨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을 때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건 일단 너는 나 대신 사라질 수 없고 그리고 버텨야 되는 건 결국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어쨌든 이 시선에서 버텨내고 있는 그 이유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선을 버텨내면서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버텨내면서 결국에는 좀 저를 집중했더니 나중에는 좀 더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포지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세 분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앞서서 지금 이제 뭐 직업이나 뭐 커리어를 선택하는 어떤 배경들 또 그런 의미들, 내가 선택한 나의 이유들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나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쭤봤는데 사실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뭐 엄청 잘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좀 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역량적으로 이 일들을 잘 수행해내야 되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 혹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말할 때 그냥 적성이 좀 잘 맞는다 이 일은 좀 적성에 안 맞는다 약간 이런 유의 얘기들을 사실은 또 좀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은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적성을 좀 찾아가고 계신지 나의 적성, 뭐 어떤 나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지 좀 알아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이 가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냥 남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또 그런 성향이기도 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은님은 어떠세요? 저도 근데 적성이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나의 적성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상경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가족이랑 아침밥을 먹을 일이 많진 않지만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랑 적성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거의 경기를 할 듯이 싫어했는데 근데 왜냐하면 저도 너무 모르겠는 거죠. 하루는 요리사가 너무 하고 싶은데 다음날은 검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대학까지도 그 프레셔? 아, 너는 왜 적성도 모르고 꿈도 없니? 라는 프레셔에 너무 시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이런 거는 뭘 하는 직업일까? 이런 거 나랑 맞을까? 라는 탐구를 남들보다 더 빨리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좀 감사하긴 한데 그 아빠의 꿈 집착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참 적성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환원하는 순간 되게 꼬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이라는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이 업이 세상에 있어서 이게 내 꿈이다, 이게 나의 적성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히려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뭐 돌아가면 뭐 어때? 결국에 궁극적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도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선택을 하려 했더니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 아웃풋으로 자꾸 바꿔내는 거, 그리고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가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지만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했던 거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바로 하면 됩니까?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적성을 생각해 보면 일단 어렸을 때 하는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항상 뭐 화가 뭐 화가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커오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적성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적성을 좀 성격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성격에 대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청소에도 굉장히 적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누군가와 협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이제 혼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엄마랑 그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맞고요. 그리고 저는 청소하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의뢰를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도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항상 적성에 대해서 맞춰서 직업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사회적인 사실은 어느 뭔가 성공한 그런 직업을 말하잖아요. 너 적성이 뭐야? 근데 저 청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걸 경험하게 됐는데 이게 또 적성이 맞았고 그리고 그 청소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적성이 저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였고 그게 이제 저한테 맞아서 저는 어쨌든간 자기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마 적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거에 맞는 사람일까? 왜냐면 일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뭔가 자기가 맞는 거를 계속 해나가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버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적성을 찾아가는 힘든 과정을 다들 거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적성이 그래도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이거 내가 그래도 잘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또 계속 잘 해나가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들 겪으시다시피 이렇게 일에 많은 그런 굴곡들이 있고 이 어려운 순간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이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과 걱정들이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시는 질문에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으신 적은 없었나 이 일이 힘든 건 없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세 분이 좀 각자 좀 겪으시는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순간, 접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때는 언제인지가 좀 궁금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을 좀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가고 계신지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예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청소일은 하기 싫을 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제 일어날 때마다 제가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거든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뭐 유지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 생계와 제 월급과 이제 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을 주는 그런 버팀목이 돼주기 때문에 제가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은 정말 애증의 관계예요. 진짜 어느 날은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야 이런다고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못 그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갑자기 네.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주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기성 정치의 세계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나이와 성별에 대한 차별인 것 같아요. 보통의 그 정치인을 생각했을 때 그 5, 60대 남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그 취업을 준비할 때는 나이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어리냐 뭘 한다고 정치하냐 시집 잘 가려고 의원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의원이 되고 나서도 계속 겪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되게 진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여성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건 좀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 관료 집단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법부인 의회에 속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구의회고 제가 이제 견제해야 되는 집단이 이제 구청 집행부라고 하는데 집행부인 건데 그 사실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다 이제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공약 사업을 실천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시민들의 지지도 있어야 하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간부급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부모님 세대거나 아니면 혹은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의 그냥 존재 자체가 되게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의회는 이제 견제 기관이잖아요. 견제 감시 기관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면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로 되고 그런 이제 그 여론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비판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면 그게 또 사실은 이제 당내 평판으로도 이어지고 그게 저의 정치적 입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제가 견제하는 그분들이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고 지역에서 가장 큰 오피니언 리딩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어떻게 그 균형을 잘 잡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처세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을 잘 이렇게 구슬리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같이 해내면서도 또 의원의 본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해내는 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워낙에 사실은 세대도 다르고 어떤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수성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소통을 잘 해내는 게 쉽지 않지만 또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이제 정치적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견디고 있냐는 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네. 답답한 세상, 그런 부당함에 근데 뭐 선출직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어떻게 잘 참으면서 해나가고 계신지도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제 본질을 잘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본질은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푸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뭐 직책이 아닌 그냥 저의 그 황은주라는 사람 자체로 봐주고 같이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들 때문에 버티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 제가 실제로 공약했던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진짜 사실 너무 그 제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게 되게 커요. 네, 그래서 그 보통 뭐 이런 선출직을 마약 같은 자리라고들 많이 하던데 그 마약 같다는 게 이런 이제 공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다은님은. 분명히 이제 젊은 여성 창업가로서 힘든 점이 많아요.
일단 젊은데 여자고 창업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게 굴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끝까지 아웃풋으로 나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다 포함된 건지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스트러글을 이겨내는 방법은 좀 심플한데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동창업가 분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골물 때까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창업자 분과 함께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뭐 쉬어가든 아니면 더 나은 솔루션을 함께 찾아보든, 정말 파트너가 있다는 게 참 큰 위로, 저에게는 참 좋은 해결 방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냥 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그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 아세요? 그 김연아 선수가 너무 힘들게 막 인상 너무 찌푸리면서 그 몸 풀고 있을 때 그 PD님이 다가가서 어휴 막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막 당연히 힘들죠. 그냥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 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지난한 과정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무던하게 그냥 하자라고 해서 해버리는 걸로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의 얘기를 또 열심히 듣는 거의 이제 좀 막바지로 닫고 있는데요. 저 얘기 안 했는데 잠깐만. 아, 네. 그냥 넘어가요? 네, 아니 할 건데요. 네. 아, 네. 제가 좀 당황해서. 네. 네, 저는 일단 책을 내게 됐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책을 내면서 제가 계속 이거를 유지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제 사람으로서의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소통의 창구가 되고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준다는 게,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 제 그림이 어떤 원동력이 된다든지 어떤 그 사람에게 뭐 울림이 된다든지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책을 냈던 당시에도 그거를 하면서도 그냥 제 이야기를 일기처럼 썼던 거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나왔고 누군가에게 그걸 영향력을 미쳤고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 만들고 계속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들을 얻어서 좀 계속 버텨나가고 해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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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예,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잘 듣고 있는데요. 조금 시선을 좀 넓혀서 뭔가 뭐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 요즘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커리어를 끌고 가는 데 있어 선택하는 이제 가치관들이 좀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떤 뭐 자아를 실현해 가고 어떤 뭐 그 진정한 뭐 노동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어떤 이 젊은 세대의 책임감이 없다, 직업 정신이 부족하다, 뭔가 이 사명감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또 치환돼서 또 약간 혼나는 직업 선택의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좀 세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주변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시는 점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은님. 네. 네. 뭔가 되게 말할 준비가 엄청 돼 있으시니까. 저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완전히 커밋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때려치거나인데, 지금은 사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저 일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점점 더 잘 갖춰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려고 나아가는 거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창업이 사실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업을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흐류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직업을 또 선택할 때 각을 얼마나 잘 보고 들어가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만 들으면 제가 막 너무 가슴이 끓어가지고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뭐 물불 안 가리고 창업했다 이런 스토리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공동 창업자가 되게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창업 이거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창업자한테 다 말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이만큼 투자 못 받으면 그 이후로는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 이 업을.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기간만큼은 완전하게 커밋해서 뛰어놀 수 있는 그 놀이터를 세팅하는 데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말했던 대로 그 기간 안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 안에 이런 능력을 가진 팀원을 데려올 수 있었고 저는 그랬던 게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 앞으로도 이만큼 더 해보자 라고 하는 동력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리스크를 충분히 최소화하면서도 나의 업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면 그렇게 허들이 되게 얕은 방식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진님. 예, 저는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신 패널 분들도 그렇고 앞서 말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세대 교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요.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고 뭔가 한 직장에 오래 있어야 되는 그런 산업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은 개인 컨텐츠를 운영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 정신이 없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이 생긴 세대여서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게 저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변화의 하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무조건적인 이제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자신의 그런 걸 찾아서 가는 것 그런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 정치가 정말 저에게 그 적성에 맞는 일인지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항상 그 지표가 되는 거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버티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부한 말이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잘 아는 거는 자신이니까 자기가 그만둔다고 할 때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만두면 또 어때요? 자기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또 멋있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좀 먼저 답변 드린 사항들도 조금 있는데 세 분께 좀 공통적으로 조금 미래 한 1년은 너무 가깝나요? 3년 정도로 하겠습니다. 3년 정도 뒤에 어떤 본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거나 혹은 상상되는 모습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본인이 이렇게 3년 안에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님?
갑자기 딱 훅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요. 일단 질문을 받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3년 안에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런 그림체를 갖고 이런 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자라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만화책을 한번 내면서, 그러니까 만화 에세이죠. 에세이를 내고 나면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그런 자질도 갖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욕심쟁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가로서라도 계속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가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제 모습은 좀 더 거기에 많이 가까워진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네, 다은님.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창업가에게 3년은 너무 긴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재밌게 세상과 연결이 될까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뉴스레터는 정말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뉴스레터가 본질은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는 다양한 미디엄으로 더 깊게 사람들이 더 재밌고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고 남과 연결되기도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되게 좋은 회사라는 모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직에 대한 욕심도 되게 많아서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 참 남들이 다 닮고 싶어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습니다. 네, 저에게 3년 뒤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그래서 과연 재선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혹여 제가 정치를 계속 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는 계속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다만 그 3년 뒤에 대선도 있어서 우리 당이 재집권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본대로는 잘 안 하시네요. 네. 그 세 분께 혹시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하실 분이 좀 현장에서 한번 접수를 좀 받고 싶은, 혹시 질문을 좀 주실 분이 계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누가 마이크 좀. 보통 제가 만나는 분한테 꼭 질문 드리는데 좀 이상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살아보니까 이제 일단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What is life? 세션명을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네. 가위바위보에서 대답할까요, 먼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오, 네, 좋습니다. 지금 명 근데 강연자. 저는 그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거창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인생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저 네. 완전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미 낳아주셨는데 그 의미를 고민해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인생이 별거 없다. 저는 오히려 제가 어릴 때 너무 그 적성이랑 직업을 고민할 때 힘들었던 게 인생을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진짜 멋지게 살아야만 해.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이후로 오히려 그냥 좀 막 살자. 나 하고 싶은 대로. 네, 정말 거칠 것 없이 그냥 사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되려나요? 막 사는 구의원. 이렇게라도 하나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각 연사분들께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했고 죄송하죠. 그 질문들은 추후에 답변 드리거나 혹은 세션 종료하고 개별적으로 좀 말씀 나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세 분이 사실 좀 뭐 어떤 세대적으로 어떤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비슷한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엄청나게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되든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건 좋지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고요. 또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하는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좀 일상 안에서 또 지켜야 되는 부분들 또 그 안에서 또 나를 실현해 가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매진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각자의 어떤 생각과 어떤 방식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실마리들을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자신을 좀 인정하고 나를 이해해서 좀 새로운 시작을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이 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께 좀 약간의 뭐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 하나만 혹시 아직 유닉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네이버에 유닉 혹은 구글에 유닉을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저희 뒤에 이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굿즈 선계시를 했어요. 뒤에 가서 많이 구경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